다들 60대가 되면 인생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끝났으니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것 같아 서글프신가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실 60대야말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진짜 선물을 받을 시기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60대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찾아오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젊은 날의 패기는 사라지고 어쩐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60대는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마치 평생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을 입고 살다가 드디어 그 불편한 옷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정작 내 마음이 하는 소리는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고 내 마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60대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며 앞으로 펼쳐질 20년이 놀랍도록 풍요로워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며 자식 셋을 키우신 한 어머니는 63세에 식당 문을 닫으신 뒤 한동안 허탈감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은 쉬는 법을 몰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다 준 수채화 물감을 만지작거리다가 난생 처음 그림이라는 것을 그려보셨습니다. 서툴고 엉성했지만 붓을 들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68세,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시며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고 웃으십니다. 60대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내면으로 옮겨가면서 젊은 날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가볍게, 나답게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60대를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옛말에 쓰지 않는 칼은 녹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쌓이면 몸은 빠르게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더니 몸도 마음도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고요. 60대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만 내디딜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그 한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을 더 할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그만둘까를 고민하세요. 비움이야말로 최고의 회춘이며 기적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뭔가를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60대부터는 정반대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들고 좋은 일들을 불러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나를 갉아먹는 습관들,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이것들은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쌓여 당신의 좋은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릴 때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며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가볍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당신의 삶에 여백이 생기면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행운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너무 꽉 채워진 인생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백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최고의 초대장입니다. 실제로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각종 위원회와 봉사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신 건 맞으십니까? 몸이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모임 10개 중 8개를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안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즐거워졌고 석 달이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더라. 무엇보다 그만둔다는 선택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편안함을 따르는 사람은 표정부터 온화해지고 인생의 흐름도 물 흐르듯 유연해집니다. 그만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 같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70%의 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무슨 일이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전력 질주가 아니라 여력을 남겨두는 지혜가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은 엑셀을 계속 밟는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틈이 있을 때 기막힌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유와 느긋함,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바로 그 틈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을 쏘려면 먼저 시위를 당겨야 하고 시위를 당기려면 먼저 힘을 빼야 한다. 긴장한 몸에서는 좋은 활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손안의 것마저 부서지지만 살짝 힘을 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손안에 머뭅니다. 우리가 70%의 힘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30%의 여백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애쓰면 쓸수록 인생이 꼬이고 오히려 힘을 툭 빼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직관과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70%의 마음으로 느긋하게 살면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고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노력보다 편안한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60대 이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또한 70%로 살면 인간관계도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모든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쉬어가고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런 느슨함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편안한 형태로 다듬어 줍니다.
내가 힘을 빼고 편안해지는 순간 비로소 좋은 기운이 삶으로 스며듭니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떠나가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는 축복입니다. 70%로 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인생의 풍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속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치관은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억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몸과 마음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산책하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내 몸에 건네는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림의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느린 호흡과 천천히 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매일 30분 천천히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60대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은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운 날은 몸도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내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보약보다 더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싫은 사람 피하고 피곤하면 눕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이런 마음의 휴식이 운동보다 더 든든하게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은 향기를 맡는 시간들이 최고의 영양제가 됩니다. 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곧 건강의 비결입니다. 정성껏 돌본 몸과 마음은 반드시 건강과 행복으로 보답합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달리지 마세요. 당신의 호흡에 맞는 속도로, 당신의 몸이 편안한 속도로 걸어가세요. 건강은 투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20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60대부터는 젊은 날에는 꿈도 못 꿨던 완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장의 무게 때문에, 며느리의 역할 때문에, 혹은 부모의 책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참고 견뎌오셨습니까? 가슴속에 있는 말은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루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60대 이후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소원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생긴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든 멍하니 있고 싶든 그 마음을 따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65세에 처음 배낭여행을 떠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해외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구경 한번 못하고 끝나는 건가?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배낭여행이냐고 말렸지만 그분은 조용히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동남아 작은 마을에서 현지 사람들과 밥을 나눠 먹고 말이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웃으며 보낸 열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신 후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서 처음으로 소년 같은 웃음을 봤다고요. 60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안정을 찾게 되지만 60대는 행동할 수 있는 체력과 자유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이사를 가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고 낯선 곳으로 떠나도 좋습니다. 이때 하는 행동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만큼 남은 시간은 철저히 나를 위해 쓰세요. 내 가슴이 뛰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맥이 좁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쓸쓸한 일이 아니라 알맹이만 남는 과정입니다. 60대부터의 인간관계는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회생활 때문에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참아가며 부대끼며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당신의 깊이를 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60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침묵조차 편안한 사람들. 이런 인연들은 젊은 시절의 왁자지껄한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이 멀어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신호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만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만 곁에 두세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외롭지 않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60대 이후에도 가슴 설레는 만남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벗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살아가면 그 진심에 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해줄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지 느껴집니다. 어쩌면 말 못할 외로움이나 삶의 고단함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몰래 눈물 훔친 날도 있었고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값진 역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아직 괜찮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60대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